네, 안녕하세요. 기사 퍼스트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강사 컴도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것만은 알고 엑셀을 시작하자 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강의는 표시 형식이라는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이라는 것은 홈 탭에 보시면은 글꼴 맞춤 표시 형식이라고 해서 이 대표적인 세 개가 이제 엑셀의 편집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편집. 그리고 이 표시 형식이 특히 다른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 정의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정의. 셀에 입력한 데이터에 인쇄되는 모습, 즉 표시되는 형식을 변경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를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이라고 이렇게 쓸까요?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회계 심표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더 보기가 더 좋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표시 형식이에요. 자, 그때 이 표시 형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잠깐 수식 입력줄을 해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요. 이게 인쇄되는 모습이죠. 근데 실제 값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해를 좀 하시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문자하고 숫자가 결합이 되면 이제 엑셀은 문자 처리를 하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체의 값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날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2018-5-4라고 이렇게 하고요.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 여기는 이제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추가 옵션 단추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별도의 제공된 메뉴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날짜 많죠? 뭐 요거 하나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일의 형태인 날짜도 실체는 변하지 않고요. 겉모습 인쇄할 때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값은 변화가 없으며 인쇄되는 모양, 즉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저희가 뭐냐? 바로 표시 형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엑셀에서 어려워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제가 50%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퍼센트지를 붙이면 이게 백분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자동으로 백분율이 적용이 돼요. 그때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딜리트는 내용만 지워지지 표시 형식은 안 지워지는 거거든요. 서식은 안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글꼴 맞춤 표시 형식은. 그래서 만약에 이 10을 입력한다 그러면 이렇게 백분율이 입력이 되죠. 그럴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을 이용하시면은 아무런 표시 형식이 없는 숫자는 숫자로, 날짜는 날짜로, 문자는 문자로 인식해 주는 게 일반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일반의 사용법이다.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동시에 날짜가 표시 형식이 날짜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우고 10을 입력하면 이상하게 날짜가 입력을 하죠. 1900년 1월 1일부터 날짜가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1월 10일 형태로 나온 거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일반으로 놓으시면 표시 형식이 없는 처음 입력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일반을 사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표시 형식이 좀 저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으로 변경이 돼서 어떻게 보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표시 형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날짜나 시간 또는 백분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변경 적용되며 딜리트 키를 누르면 값만 삭제되므로 내용만 삭제되죠. 표시 형식은 삭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용된 표시 형식을 제거하려면 일반을 선택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 형식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공된 표시 형식과 제공되지 않은 표시 형식이 있어요. 그 제공되지 않은 표시 형식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이다. 물론 제공된 표시 형식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옷을 사러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옷을 사러 가게 되면 이제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옷이. 그럼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하세요? 자,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입어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MS사가 제공해주는 표시 형식은 옷가게에서 사는 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마음에 드는 옷이 없을 때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입는 것을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용자 지정 서식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을 배우는 거고요. 그 기호들의 용도 또는 일종의 룰이죠, 룰. 예, 그것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서식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은 뭐 단독 출제는 되지 않고요. 다른 부분과 연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엑셀 부분에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text라는 내장 함수에도 사용자 지정 서식을 요구하고 포맷이라는 VBA 함수에서도 요구를 하고요. XS에서는 테이블이나 또는 폼 형식이라는 속성에서 요구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text라는 함수가 XS에는 없고 포맷이라는 내장 함수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포맷이라는 내장 함수하고 포맷이라는 VBA 함수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법, 표시 형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알아놓고 시작을 하시면은 되게 좋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충에 가시면 이제 제공된 표시 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요. 자, 제공된 표시 형식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을 좀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 두 부분은 이제 회계인데요. 회계하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의 추가 옵션 단추를 눌러서 이걸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에 있는 것을 이렇게 통화하고 갔을 때 이 통화와 회계를 정확하게 좀 구분하셔라. 그렇게 좀 공부를 할게요. 물론 회계는 뭐 원화 표시를 통화 기호를 여기에 하냐 안 하냐 따라서 뭐 없음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도 물론 회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 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통화를 적용하라고 할 때 회계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화를 적용한 거고 여기는 회계를 적용한 겁니다. 또 통화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또 이제 음수가 이상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걸 안 쓰고 여기에 있는 통화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가 빨간색 가로로 나와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통화를 사용하지 마시고 자, 회계와 통화를 적용한 건데요. 회계는 이제 0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화가 이렇게 넓어지죠. 벌어지게 되는 거고 통화는 0을 0으로 표시하고 원화가 숫자를 따라다니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통화와 회계의 차이이기 때문에 통화를 적용하라고 하면 시험에서 통화를 적용해야 되고 회계를 적용하라고 하면 회계를 적용해야 됩니다. 물론 회계를 적용하라고 하면 이걸 바로 적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통화는
추가 옵션 단추를 눌러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통화기호 없는 회계는 요걸 말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회계 가서 없음으로 하셔도 되니까 실기 준비하실 분들은 피벗 테이블에서 통화냐 회계냐 할 때 정확하게 형식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제공된 표시 형식은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액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에 가시면은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제공된 표시 형식이 아니죠.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은 문자 데이터에 문자를 결합하는 문자 데이터에 사용되는 기호라고 했죠. 문자 데이터에 문자를 결합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assign 또는 골뱅이라고 하죠. 골뱅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결합을 할 때는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앞에 결합할 때는 문자를 골뱅이 앞에다가 써주고요. 될 수 있으면 문자를 쓰실 때 큰 따옴표를 좀 실기니까 해저버릇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셔도 물론 상관은 없지만요. 그리고 뒤에 결합할 때는 골뱅이 뒤에 문자를 결합하고 앞뒤에 결합할 때는 문자와 문자를 골뱅이 전후로 붙이시면은 이게 자, 예를 들어 홍길동인데요.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의 추가 옵션 누르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지표준을 지우시고 골뱅이 님을 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자, 분명 여기는 4글자지만 실제 값은 3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 다시요. 홈 탭에 표시 형식의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고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이 일반이에요. 이걸 지우시고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골뱅이의 하는 역할은요. 모든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론 문자는 문자로 변경해 주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숫자나 날짜의 형태도 이것을 골뱅이를 쓰게 되면 다 문자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근데 날짜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날짜에 대해서 일렬번호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겁니다.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죠? 자, 이건 지워버리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 탭에 가시면은 이제 가끔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놓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문자들이 데이터들이 텍스트로 입력하는 거거든요. 이걸 적용한 거나 골뱅이를 적용한 거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충 사용자 지정의 날짜와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날짜에 사용되는 기호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Y, M, D, A. Y는 연을 나타내는 거고, 월은 M이겠죠. month, 일은 day, D, 그리고 한글 요일은 AAA, AAA 4개. 그러니까 요일까지 표기를 하냐, 아니면 그냥 요일만 나오게 되는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저희가 이제 2자리를 표시를 하게 되면 YY죠. 2011년 2월 2일을 이렇게 여기를 가지고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 추가 옵션 단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다 지우시고 요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YY 대소문자는 구분을 하지 않고요. DD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실습을 하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연도는 이제 Y 2자리가 연도 2자리고 연도 4자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 써도 2개하고 똑같고 3개 써도 4개하고 똑같은데
하나나 세 개는 제가 뺐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M이 이제 2월, 그 다음에 M 둘 쓰면 02, M 셋 쓰면 영어로 이제 February 이니셜인 FEB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M을 4개 쓰게 되면 이제 플레임이 나오겠고요. 플레임이 M 5개 쓰면 F만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M이 하는 표시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D는 이제 뭐 날짜인데 2일이면 02가 아니고 2만 나오고요. DD 쓰면 02, DDD 쓰게 되면 이제 웬즈데이인가 봐요. 예, 그래서 세 글자가 나오고 D를 4개 쓰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A를 쓰게 되면은 이제 3개를 쓰게 되면 한글로 요일이 수만 나오고 4개 쓰면 수요일이라고 나오죠. 예, MM5월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인쇄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실제 값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요 같은 경우는 연을 입력을 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되거든요. 한자 키. 예, 그래서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또 한글이 한자 모양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표시 형식 추가 옵션 누르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다 지우고 YY 연 쓰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글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개념이 잡히시나요?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날짜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MS사가 제공하는 표시 형식도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YMDA 외에는 다 그냥 일반 문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C, 예, 시간이에요. 시간. 예, 날짜와 시간. 여기서는 복사를 하나 해놓을까요? 이렇게. 예. 시간 데이터에서는 이제 조금 실기에서는 잘 안 나오죠. 그래도 이제 액세스 때문이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hour니까 H, 그 다음에 M, 미닛이죠. 근데 조심하실 건 이제 M을 단독 사용하면 월 처리가 자동으로 되고 H나 S와 같이 써야만 이제 이런 기호들과 같이 써야만 M이 분처리가 되는 겁니다. 초는 S, 세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전 오후 AM/PM, AM/PM 대소문자. 그리고 이제 한글로 오전 오후를 입력하는 방법은 나중에 액세스 가면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엑셀에서는 이제 그런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액세스 쪽에서는 또 그런 요구를 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관련된 또는 국가하고 관련된 기호가 조금 엑셀에서는 의미가 없고 액세스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액세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4시간을 초과하거나 60분을 초과하거나 60초를 초과한 시간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런 누적 시간, 경과 시간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대가루를 경과 시간이라고 할까요? 네. 자,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샘플. 자, H가 되면 이제 시간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H는 이제 03, HM은 3시 5분, HMM은 3시 05분, S는 뭐 6초, 06초, H는 이제 AM, PM인지, 원래 엑셀에서는요, 24시각제로 시간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입력을 하실 때 시 쪽이요, 12시 이상이면은 이제 얘가 오후로 인식을 하고, 12시보다 작으면, 미만이면은 이제 오전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미만이 돼서, 오전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3시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15시 5분 6초 뭐 이렇게 입력을 해야겠죠. 참고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시간이고요.
H와 M을 사용하는 예제는 이제 이렇게 근무 시간을 이렇게 저희가 했다고 가정하고 이것들을 다 더하면요. 근무 시간이 이상하게 나와요. 뭐 보시는 것처럼 5시간 25분, 6시간 52분만 해도 3시간 27분이 넘어버리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시간은 원래 24시간 이내까지밖에 표시를 못합니다. 미만까지요. 그런데 이제 2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시간이다. 그럴 때는 24시간이나 또는 48시간 또는 72시간인가요? 이런 거는 보여주지를 못하고 그 외에 짜투리 시간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51시간 27분인데 그죠? 그런데 3시간 27분만 표현한 이유는 48시간이 넘는 시간만 표시하고 그 외에는 표시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것을 대괄호 열고 H를 써주고요. 대괄호 닫고 땡땡 mm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24시간을 넘는 시간을 우리가 누적해서 표시할 수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M을 썼습니다. 대괄호 M. 그래서 총 3087분이 이제 51시간 27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뭐 중요하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좀 전체적으로 개념을 잡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모르죠. 또 이게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렇지만 가볍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또 진지하게 보시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숫자는. 숫자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앞에 있는 기호들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숫자의 자릿수를 나타내는 샵과 0과 물음표, 천단위 쉼표, 쉼표, 소수점, 소수점, 점, 백분율, 지수, 색상, 조건. 뭐 지수라고 하면은 이제 공대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1 곱하기 10의 자승이다를 1, 2, 2. 이게 10의 자승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수다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소문자나 대문자가 이제 지수를 표현하는 기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색상이나 조건은 참고로 대괄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색상이나 조건을 써줍니다. 뭐 빨강이라든지 아니면 대괄호를 쓰고 그 안에 200 이렇게 쓰는 것이 참고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에 가서 다시 한번 색상하고 조건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수는 이제 1급에서는 실기에서는 안 다루기 때문에. 자, 이 샵과 0과 물음표는 이런 역할을 한대요. 각각의 자릿수를 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르자리다 000을 썼다. 그러면 얘가 이르자리 10자리 100자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샵을 썼다. 그러면 이르자리 10자리 점하고 샵을 또 썼다. 그러면 이게 소수점 첫째 자리가 되겠죠. 또 샵을 2개를 썼어요. 그럼 둘째 자리, 셋째 자리가 되니까 각각의 숫자에 대한 자릿수를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죠. 잘리는 부분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고로 좀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구나 하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니까 여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3들이 다 똑같이 표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차이점을 잘 아셔야 이제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차이점에서는 유효하지 않는 영의 자릿수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엑셀에서 말하는 유효하지 않은 0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 3가지를 정수 앞에 오는 0을 이제
의미 없는 유효하지 않은 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수 앞에 오는 0. 이건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소수 뒤에 오는 0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0, 0, 1, 2, 3이 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효하지 않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12.340 왔다. 이것도 유효하지 않은 0이고, 또 단독으로 오는 0도 엑셀에서는 0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0을 정의를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엑셀에서 말하는 유효하지 않은 0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네, 그래서 이 유효하지 않는 0을 만났을 때 각각 샵과 0과 물음표가 독특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독특한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자 그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10이라는 숫자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적용을 했다. 이렇게요. 좀 색깔을 바꿔서. 예,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1위자리 10자리니까 1위자리 10자리 100자리 1000자리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다가 0 2개를 써주죠. 왜? 0 2개를 쓰더라도 자릿수의 변함이 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정수 앞에 나오는 이 0이 유효하지 않은 거다. 이건 다 아시겠죠. 위에 설명했으니까. 예, 그때 유효하지 않은 0이 이제 샵을 만나면 뭐냐?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를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1, 2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0이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0을 2개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유효하지 않죠. 근데 유효하지 않은 0이 기호 0을 만나면 뭐냐? 0으로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0인데 00이 앞에 붙어서 4자리가 되게 표시가 인쇄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실제 값은 10이고 인쇄는 0012로 되겠죠. 물음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공백이 2개가 들어갑니다. 띄어쓰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2개가 들어가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 정렬을 좀 해놨어요. 띄어쓰기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수부에서도 유효하지 않은 걸 만나면 예, 여기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소수 둘째 자리에 0을 써주는데 유효하지 않다는 건 아시겠고 얘도 유효하지 않고 여기도 유효하지 않겠죠. 그때 샵을 만나면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 안 하니까 그대로 써지는 거고 유효하지 않은 0을 만나면 0으로 표시하니까 1.2인데 1.20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소수부를 의무적으로 좀 늘려주겠다. 그럴 때는 이제 0을 소수부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띄어쓰기가 돼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오는 0도 유효하지 않은데 이제 샵을 적용하면 있는데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요구를 할 때 0은 0으로 표시가 되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결국은 사용자 지정서식 기호에 0을 써라. 그 말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를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위 쉼표하는 것까지 연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위 쉼표하는 것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적용이 되면 다 첨단위 쉼표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룰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릿수를 나타낸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샵을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4개가 왔다. 1, 10, 100,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첨단위 쉼표가 되는구나.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얘 2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샵이나 샵을 쓰게 되면 이렇게요. 앞에가 유효하지 않아도 얘는 샵이니까 표시를 안 하게 되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0을 앞에다 붙였는데 이게 유효하지 않은 건 아시겠죠? 근데 샵이 왔으니까 표시를 안 하니까 그대로 표시가 되는데 이 0 같은 경우나 물음표는 이제 띄어쓰기가 이렇게 나오든지
0이 나오게 되니까 오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120인데 0,120이라고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단위 쉼표할 때는 이 두 개의 기호는 사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남는데 이 두 개 중에서도 이제 이 둘의 차이, 요 위에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밑에가 또 보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해주냐? 단독으로 오는 0을 할 때 이제 보완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단독으로 0이 왔다. 그러면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붙이죠. 예, 그런데 다 유효하지 않은 건 아시겠는데 단독으로 오는 0 자체도 유효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표시를 안 하는 거고, 이때는 뭐 단독으로 오는 0이어도 여기는 유효하지 않으니까 표시를 안 하는데 0은 단독으로 올 때 0을 쓰게 되면 0을 표시하니까 이것도 좀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지시사항이 액세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단위 쉼표를 하고 단독으로 오는 0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 이걸 외워두셔야 되겠죠. 물론 안 외우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잘 사용하기 때문에 홈탭에 표시 형식 추가 옵션 단추 누르면 사용자 지정에 가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MS사가 만들어준 거죠. 개선한 거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숫자 데이터에 문자를 결합하는 방법. 뭐 뒤에다만 했습니다만 앞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뒤에다만 이렇게 좀 해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르 자리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받기는 받는데 천단위 쉼표를 안 하고 받는 거죠. 이렇게. 그때 샵은 이제 단독으로 왔을 때는 0이 안 나오고 0은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새겨보셔라 해서 앞뒤로 한번 붙여봤고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보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죠. 이 부분. 아시겠어요? 천단위 쉼표가 없이 붙는 겁니다. 이르 자리만 오는 것은 그런 기호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에 문자를 결합하는 기호고 천단위 쉼표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천단위 쉼표가 있다 그러면 르를 써야 되는데 여기도 르로 좀 바꿔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천단위 쉼표가 붙는 거고 당연히 이제 천단위가 안 돼도 그대로 표시가 되겠죠.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천의 배수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피벗 테이블에 나오기 때문에 천의 배수라는 것은 단위가 천이라는 거고요. 또는 100의 자리까지 생략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0이었다. 그러면 1, 2만 표시가 되고 3, 4는 안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3, 4, 0. 이것이 바로 요거예요. 원리는 어떻게 되냐? 위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죠. 하나, 둘, 세 개를 없애니까 샤커마만 남겠죠. 그게 바로 천의 배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얘는 1, 2만 남고 이것도 1, 3이 돼요. 왜? 잘리는 부분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5에 이게 왜 1, 3이 나왔을까? 제대로 된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확인하실 때. 그리고 문자를 결합하라 그러시면은 큰 따옴표를 해줘 버릇 할까요? 영어가 나오면 에러가 걸리고 한글은 에러가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도 결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 단위를 천의 배수를 표현하는 또 아주 조금 향상된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앞에다가 샵, 샵샵샵을 붙이게 되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 단위 쉼표 붙이는 거잖아요. 샵, 샵샵샵은 거기다 컴마를 붙이게 되니까 천 단위에다가 천의 배수에다가 남은 자릿수에 천 단위 쉼표를 좀 붙여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요걸 하게 되면 남은 자릿수에 천 단위 쉼표를 안 붙여주니까
그 둘의 차이가 뭐냐? 남은 자릿수에 천 단위를 붙여주냐, 아니면 남은 자릿수에 천 단위를 붙이지 않느냐, 그렇게 차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수정을 해서 하나를 더 넣고 작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좀 수정을 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자릿수가 똑같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때 샷컴마를 하게 되면 이제 천의 배수는 천의 배수인데 남은 자릿수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천 단위 표시가 없죠. 그죠? 근데 샷컴마 샵샵샵을 하게 되면 남은 자릿수의 천 단위 표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돼서 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잘리는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반올림 처리가 돼서 1이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문자도 결합할 수가 있는 것까지 같이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원화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앞에다가 통화기호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글씨를 쓰려면 또 여기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린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아직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샵 컴마가 있거든요. 이것은 단위가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단위가 100만이다. 그 말은 10만까지 표시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샵에 컴마가 2개가 남기 때문에 요것은 단위가 100만이구나.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숫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해서 숫자와 관련된 원리하고 숫자 데이터에 문자를 결합하는 것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역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구역만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MS사에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졌어요. 구역을 4구역으로 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구역 콜론,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고요. 세미콜론으로 2번 구역, 3번 구역, 4번 구역을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역을 해서 1번 구역은 양수를 정의하는 구역이고 2번 구역은 음수를 정의하는 구역이고 3번 구역은 이제 0을 정의하는 구역이고 4번은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할 때는 뭐 문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만 쓰시면은 피벗 테이블에서는 돼요. 굳이 여기 문자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게 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은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적용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지표준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양수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천 단위 심표를 해주고요. 이렇게 문자는 귀하를 골뱅이로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양수죠. 그 다음에 음수는 빨강색으로 가로를 열고 천 단위 심표를 해주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0은 안 보이게 하는 거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썼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역별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양음, 영문. 알겠어요?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색깔을 좀 바꾸고요. 보라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까지, 세 구역까지만, 별까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게
이제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뭐 안 보이게 하라는 것을 질문자의 정확한 의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 그룹에 있는 서브 그룹을 안 보이게 하라는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알아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콜론 3방을 적용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양수도 표시하지 않고 음수도 표시하지 않고 영도 표시하지 않고 문자도 표시하지 않겠다. 지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3방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주시면 다 안 보이겠죠. 이해 가시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공부를 하시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인쇄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하얀색 글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글자색을.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이런 것도 이용해 보면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할 때도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5000 이상은 파란색으로 세모를 천 단위 심표하고 문자를 결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00 이상은 빨간색으로 네모를 결합하고, 나머지죠, 남지기 2000 미만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한번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피벗 테이블에서도 양수와 음수와 또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